안녕하세요. 시와 함께 복지를 전하는 제니TV, 제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늘게 비가 내리네요. 제가 방송할 때만 비가 오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은 서주환님의 외로움의 관조라는 시로 문을 열겠습니다. 외로움의 관조, 서주환. 하늘 본연의 색을 감추던 햇살이 사그라들면 하얀 빛으로 뭉개졌던 땅과 하늘의 경계는 뚜렷해진다. 하나의 색으로 물들었던 하늘엔 다양한 빛들이 번지고 회색 빛이었던 도시는 어두운 캔버스를 빌려 그 색을 드러낸다. 경계가 뚜렷해지는 시간, 땅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 하늘이 땅을 볼 수 있는 시간. 어지러운 빛들 속 어두운 그림자에 불과한 나와 수군대는 별들 속 외롭게 빛나는 북극성은 거울을 보듯 서로를 쳐다본다. 서로 섞이지도 닿지도 않은 채 서로 맞대어 찰나기는 술잔의 파도 속 흔들림 없이 별빛을 머금은 나의 술잔은 사람들 속 외로움일까, 혼자만의 관조일까. 네, 본론으로 와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통합돌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잠깐 하는 방송 시간에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5월까지는 통합돌봄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6월엔 또 다른 내용으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통합돌봄이란 뜻은 무엇이고 통합돌봄을 왜 시작한 건지,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가까운 일본의 사례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 주에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요양병원 대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도 2026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 돌봄 수요는 물론 의료, 요양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일본이나 복지 선진국의 그 경우 이젠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AIP, Aging in Place라는 요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23년도 자료긴 하지만 벌써 87% 이상의 노인분들이 AIP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인 및 지자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절차를 보시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신청, 조사, 계획, 연계, 모니터링 이 모든 과정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자로는 노인 우선 대상자와 장애인 우선 대상자가 있는데 노인 우선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 등급 외자가 있고요. 입원 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노인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우선 대상자로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 장애인과 지체, 뇌병변이 심한 장애 등 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장애가 높은 사람이 우선 대상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질환자까지 도입을 할 것으로 보여서 넓은 층의 넓은 복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항목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은 5가지 항목, 장애인 9가지 항목, 정신질환자 11가지 항목은 추후 확충이다 또는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돌봄의 수요가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 돌봄의 수요만큼 공급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요, 간병 담당 복지사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4년 말 기준 취득자 수는 300만 명인데 이 300만 명이 다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시냐? 그게 아니고요. 이 중 활동을 하시는 인원이 67만 명 정도에 그치고 이 67만 명 중에서도 50대, 60대가 대부분인데 60대 이상의 6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노노케어라고 들어보셨죠? 노인을 케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60대 이상이 대부분이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중증 환자를 케어를 한다든지 또는 남성 환자를 케어를 한다든지 할 때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로도가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60대 이상이 66%에 반해서 일본은 20대도 많을까요? 네, 물론 사회적인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굉장히 전문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질적으로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20대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변에서만 봐도 그러지 않을까요? 뭐하니? 요양보호사 그러면 힘들겠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고도 이거는 내가 정말 나중에 할 일 없을 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고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중증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대부분 집에서 부모님들을 케어를 하시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누군가는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족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며느리 또는 딸, 즉 여자분들이 케어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가족 갈등이라든지 이혼, 우울증,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행사 광고 같죠? 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개호복지라고 해서 개호복지사, 개호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개호라고 하는 뜻은 곁에서 돌봐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어른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 돌봄 인력이 동행을 하는 개호 서비스 여행을 하는데 온천 여행, 가족 여행 또는 휠체어 여행, 중증 환자 가족 여행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행 상품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미 가까운 일본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시작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기는 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이 먼저 시작한 나라에 가서 많은 것도 배워오시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 돌봄에 대한 취지 및 돌봄 수요 등에 대해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엔 요양보호사와 병원 동행 매니저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재미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